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도 그렇고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식 발언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박했는데 그게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사법부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은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국민이 주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도 있지만 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 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이를테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특히 선출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상권 분립 중에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는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걸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라거나 내지는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지언정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그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부분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일단 읽어드리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다시 아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임명된 권력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거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아예 이건 사실상 한국어의 앞뒤에 있어서 맥락을 다 배제한 채 한 부분만 떼어 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발화자가 와서 다시 제 의사를 전달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의사는 두 부분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 의견은 아직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상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지,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정 부탁드립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나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